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현입니다. 8월 들어서 계속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코스닥. 오늘 코스닥의 지수는 거의 7% 가까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주도주 장세가 좀 쉬어가는 동안 이제는 새로운 주도주가 코스닥 쪽에서 부활을 하게 될까요? 본격적인 순환매 장세, 거기에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하반기는 정말 남아있는 3분기 코스닥에서 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올라오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TSMC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여전히 7월 매출 긍정적이었지만 매출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살짝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반도체 투톱을 끌어올려주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저희는 계산해 보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함께 만나봅니다. 코스피부터 함께 하시죠. 반도체 투톱 오늘 등락을 반복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전일장에서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행히 애프터 장세에서 또 말아 올리기는 했었습니다만 오늘의 탄력도는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주도주가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산, 조선 쪽에서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코스피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 긍정적이었으나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워낙 시총 상위주에서 포함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의 등락폭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주 보합권에서 약간의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6,600까지 살짝은 더디게 올라가게 될까요? 코스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투톱에 대한 쏠림이 천천히 해소되는 건지 방산 조선과 함께 오늘 2차 전지, 에너지 전체적으로 다 강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에서는요.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시연됐습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나 싶었는데요. 오늘 850선까지도 돌파하면서 7% 가까운 출력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도 강했지만 오늘은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의 투심이 굉장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의 이제 새로운 왕좌의 자리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보여주는 걸까요? 알테오젠, 흑자 전환에 이어서 블랙록의 지분 확대 소식까지 15%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에 온기가 확산되는 양상으로 함께 흘러가게 됐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또 생산 설비 투자와 관련해서 공시를 했죠. 관련한 소식 속에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까지 하루 앞두다 보니까 오늘 소부장수도 일제히 뛰었습니다. VM이나 원익 IPS 같은 종목들도 10% 넘는 수력을 뿜어내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시총 12종목들 일제히 다 빨간색으로 마감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수급 동향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상하 시장에서는요. 오늘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개인의 물량이 살짝은 이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으로 잡히네요. 외인은 오늘 1조 원 넘게 매도를 코스피 안에서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살짝 담갔다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외국인 오늘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과 함께 물량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8월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오늘은 매도를 함께 코스닥에서는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프터 장세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애프터장에서 장 마감 이후 미 증시 선물 급등과 함께 그래도 어느 정도 양전에 성공합니다. SK스퀘어도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그 뒤에 잇따라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함께 만나보면요. 14%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들 여전히 애프터 장세에서 탄탄한 시세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매가 확실하게 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광통신 쪽까지 함께 봐야 할 것 같고요. 루멘텀, 코히어런트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반도체 쪽의 새로운 분위기, 물갈이를 가늠하게 될까요? 27일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사본부 본격 출발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CSI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위원님 종종 저희가 이전부터 함께 했었는데 바이오에 대해서 주로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그랬죠. 요즘 좀 바이오 장세라서 그래도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8월 정말 기대를 좀 해보자 했는데 8월 들어서 지금 코스닥에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 두 종목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외인들의 매수를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왜냐? 외국인들이 굳이 이 가격대에 강한 매수를 넣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적 대비로 보면 저평가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혼조 흐름을 보인다는 점. 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이제 금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면서 오늘도 다양한 섹터, 특히 이제 바이오, 로봇, 그리고 우주, 항공, 방산, 반도체 소부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주들 오늘 급등 나오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가 매집 계속 말씀드렸는데 좋은 수익들 계시면 좋겠고요. 우선 이 편중 매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완전히 버리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시간 여유는 있다. 물론 콕 집어서 언제쯤 올라가겠다 이거보다는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 때문에 수백 조가 들어가잖아요. 많게는 1000조까지. 그렇다면 그때 들어가는 설비 투자하는 동안 또 그런 설비들을 만드는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에 대한 또 부담감이 될 수 있고 지금 또 환율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지금 1,400원. 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코스피 시장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드디어 코스닥이 예전에 서름을 딛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오늘도 7% 내외까지 급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부 대형주 여기에 내가 팔면 막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포모 현상인데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투자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을 잘 낼 수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쪽에 또 오늘도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그런 포트 구성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시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더 높은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 이제 단순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다른 쪽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요즘 SK 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전자보다도요 살짝 위축된 분위기예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형주 중에서 SK 하이닉스 저희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SK 하이닉스 애초에 작년 이제 장기 투자로 보시면 1년 정도 됐죠. 그때만 해도 20만 원 내외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위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다면 20만 원 내외에 사셨으면 300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1,5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고점 내외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29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의 수익 실현을 계속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밑에서라도 계속 수익 실현. 왜냐하면 외인들의 매도가 고스란히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력 좋은데 더 내려갈까요? 계속 그렇게 질문 많이 받았는데 계속 내려올 거니까. 그리고 확정적으로 200만 원대가 지지선이 돼. 이게 깨지고 내려가면 이제 더 추가적인 하락. 그러면 코스피가 6,240까지 내려왔을 때 얘는 지금 120만 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 저가라고 볼 수는 있어요. 저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평선들도 지금 역배열로 해서 지금 5일선도 지금 보시면 어떤 이 골든 크로스라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고 오늘도 외인과 기관, 특히 외인들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대차 물량, 물론 이제 지금에서 또 공매도를 또 강하게 때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적인 문제지 이 단가적인 문제로 보면 130만 원, 120만 원 되면 좋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매수 매집을 한번 해보는 그런 구간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실적 대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의 평가 구조하고 우리나라의 평가 구조가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는 수급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서서히 코스닥 쪽에 수급이 풀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은 7%가 올라가고 코스피는 약상승에 그친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기로 좀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씩 매수하셔가지고 일부 좀 홀딩해 보시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든 어떤 또 이슈 변경이 또 나올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것도 하나의 이슈인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회사의 아이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사 기기에 중국 반도체를 탑재하겠다. 이런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파는 생산된 그런 기기들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려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반도체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이전만큼 강한 수급을 받아갈지 살짝은 미지수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도 가능은 해보이나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도 함께 바벨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주주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얘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반기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였는데요. 그중에서 눈여겨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스템 두 번째 특이점이 온 차트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최근에 오늘 저스템을 비롯해서 많은 소부장 종목들 드렸는데 특히 이제 최근 이제 이 저스템을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 오늘도 사실 이제 급등이 좀 나와줬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이 맞춤식 오더예요. 그러니까 맞춤식 오더로 해서 여기 이 회사에서는 매출의 거의 85% 이상을 고객 맞춤형으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실적 대비해서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닥으로 따지자면 640선 내외 거기를 찍고 지금 반등을 확연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 지금 오늘 월요일 첫날부터 이렇게 강하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평선들이 이제 옆으로 수렴을 하고 위로 이제 골든 크로스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다가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저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끝 하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고점 22,250원. 사실 저기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많은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환율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의 전성시대가 지금 서서히 펼쳐지고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오늘 원픽으로 지금 저스템 여러분들에게 분석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이 포착이 되네요. 계속해서 저스템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똑같이 코스닥인데 새로운 쪽, 이제 가상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에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이 온 세 번째 차트, 헥토 파이낸셜 만나볼 텐데요. 오늘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코스닥에서 다양한 섹터, 오늘 보면 이제 많은 섹터의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저가 부근에서 이제 추천을 드려서 그날은 이제 금요일 날은 또 하락이 또 나오긴 했어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STO 관련주로 해서 작년에 굉장히 테마를 이뤘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푸콘 뭐 이런 회사들하고 이 작년 이제 연말에 이제 국회 법제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지속해서 조금 이 테마 자체가 좀 죽었어요. 한때 이제 선거 관련주로 해서 이제 정원호 테마주였고 이제 그 부분이 서울시장 뭐 다른 사람이 됐죠.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저평가로 계속 이렇게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안에 STO 국회 법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실적으로 지금 평가받는다라면 지금 이평선들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 나왔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이평선들이 아래로 꺾인 게 아니라 위로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지금 실적은 실적세로 좋게 나오기 때문에 테마 형성도 되어 있는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 혹시 지금 이제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높은 가격 쪽으로 해서 수익 더 늘리는 그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도 예쁘고 거기에 테마성까지 잘 붙고 있는 상황 헥토 파이낸셜 저희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그동안 받았던 종목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산일전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요,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특히 요즘 차트 오늘 특히 거래량 더 많이 붙기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17%나 급등을 한 종목인데 앞으로의 전략은 조금 더 비중 확대로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챙겨가면서 꾸준하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야 할지 어떤 쪽을 긍정적으로 보실지 궁금해요. 네. 뭐 산일전기는 한때 진짜 34만 8천 원 여기까지도 이제 올라갔던 종목인데 굳이 뭐 저 고점을 감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지속적으로 이 전기 전력주 이제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가 매수를 이제 드린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지금 상승이 급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특히 오늘 급등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챙기기보다는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좀 여기서라도 좀 매수를 해보시고 뭐 조정 시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더 기다려야죠. 이제 올라가면 사실 이 최고점대는 모르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이평선들도 지금 보시면 이제 5일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수렴 구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산일전기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지금 나중에 가서 이때 살 걸 하지 마시고요. 항상 개인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면 이런 데서 사세요. 이런 데서 사시다 보니까 아마 지금도 많이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좋은 가격에 팔고 다시 또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전략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고 고민도 덜하게 되는 투자가 재밌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업사이드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챙기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해서 추가적인 시세 차익을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로봇주 중에 스타가 될 종목은 로보스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가 기준으로도 이 상승폭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살짝 옆으로 가려고 하는 모양새일까요? 저희 지금 챙겨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홀딩을 해야 할 자리일까요? 어쩌고 싶으세요? 지금 수익 챙기고 싶으세요? 아니 로봇이 사실 순환매 돌았던 업종들 대비해서도 가장 아웃퍼폼을 길게 가져가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저라면 맞아요. 조금 더 욕심 부릴 것 그쵸? 같긴 한데요. 자, 사실 로봇주들이 물론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LG 그룹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피지컬 AI 뭐 이 이슈 때문에 이때 좀 강하게 올라가서 좀 오버슛이 나왔다고 치더라도요. 사실 로봇들이 이제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정말 상승 급등하기 전 가격 아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강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오늘 음봉을 만들었지만 전일 대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양봉의 뭐 절반 정도의 아랫꼬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는 상승으로 더 놓고 보겠다. 굳이 여기서 수익 챙기는 것보다는 로봇주들 이제 보세요. 지금 이평선들도 수렴을 완전히 하고 있죠.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좀 이건 인내하면서 좀 더 수익을 확대시키자. 저는 이런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계속해서 로보스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종목을 참 빨리빨리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톤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력도 그리고 앞으로의 가격 전략까지 저희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 섹터들 정말 많잖아요. 코스닥이 이렇게 오를까 했는데 오늘 보면 코스닥에서 진짜 대량의 매도가 개인들은 나왔고요. 지금 외인들은 대량의 매수, 기관도 대량의 매수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 보안 관련해서 이 보안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 물론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뭐 이런 쪽에서 이거는 무조건 써야 돼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근데 우리나라의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가 더 이제 많이 들어서고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보안 프로그램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 아톤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예전으로 따지자면 보시다시피 지금 수개월 동안 굉장히 낙폭이 크고 또 올라서지를 못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실적이 이렇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수급이 돌지 않았고 그동안에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코스피 많이 올라갔을 때 코스닥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면 벌써 이 양봉이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로보스타? 예, 지금 로보스타 종목이고 아톤 나왔네요.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 종목도 이 7월 29일 이 저가를 찍은 이후에 이제 양봉들이 나오고 지금 약간의 횡보로 나왔지만 오늘 다시 양봉이 떴죠. 이 종목은 예전에는 사실 이 보안 관련해서는 굉장히 코스닥 소형주지만 중소형주지만 대장 역할을 하던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 회사의 능력으로 보면 정말 저평가다라는 이제 의견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가 강화되고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나 보안 관련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보안 관련들이 너무도 지금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이제 아톤이라는 이 보안 관련 솔루션 업체. 그러면 이 보안 관련이면 이제 은행 뱅킹이든지 인터넷 뱅킹이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고 지금 가격 차리라면 굉장히 저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 6,500원까지 일단 드리겠고요. 6,500원 정도 상단 좀 열려 있고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있지만 1차적인 안정화 그리고 안착 여부 확인하면서 목표가 더 올릴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으로 제가 설정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꼭 집중해 보시고 좋은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 아톤 6,500원까지 저희 목표가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슈 찾아보도록 할게요. 김동호 어드바이저와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파일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8월 들어서는 정말 코스닥이 살아날런지 참 코스피에 대비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런 상황 속 어떤 시장 전략을 보면서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실지 하나하나씩 단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장 단서 열어봅니다. 띠롱. 새로운 길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저 새로운 길은 코스닥인가요? 아니면 코스닥에서 보고 있는 또 다른 섹터일까요? 시장이죠. 시장. 네,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이제 새로운 길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새로운 길이라는 그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해봤어요. 네. 일단 뭐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소간의 등락들은 좀 있게 마련이겠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뭐 극단적인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 시장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차트를 통해서 좀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난 6월 중반서부터였죠.
네, 확실하게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하면은 확실하게 우하향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도 또 평행하게 그어 보면은 이게 지수의 길이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좀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수의 길이 아래쪽인 상황에서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했다 보니까 좀 쥐어짤 수밖에 없는 이런 네.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소량이긴 합니다만은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길을 좀 벗어난 케이스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길을 좀 벗어났죠. 뭐 코스피와 같은 기간만 놓고 본다면은 확실하게 하락 추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아래쪽으로 그어 보면은 이 안에서 또 수익을 내려고 했으니 또 쥐어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길을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을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 시장 뭐 업황이 무너지거나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이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왔던 것인데 하지만 심리를 좀 돌리기 위해서라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좋아야 됩니다. 계속 하락의 추세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심리가 돌아서질 못한단 말이죠. 하지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난 이런 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지지 않겠느냐를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해서 바로 또 우상향의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횡보를 하거나 기간 조정으로서 횡보를 하거나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름의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사실 가격 조정이 있으면은 기간 조정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동안에 누가 보더라도 가격 조정을 거쳐온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지만 뭐 기간 조정이라 하더라도 오르내리락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오르내리락 하는 과정이 있다면은 역시나 트레이딩하기에는 또 좋은 시장일 수가 있습니다. 저점 매수만 잘만 활용한다면은 그래도 우리 충분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 섹터, 아무 종목이나 저점 매수할 수는 없겠죠. 항상 그래왔듯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입니다.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이슈가 있는 섹터라 하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또 종목 선정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는 수급이 확실하게 또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끼 있고 세게 움직이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장중에 확인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정리를 하자면 이거죠.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 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또 샀으면 또 적절하게 또 팔아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이런 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모쪼록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고 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래도 숨통이 트일 만한 장세 코스피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특히나 더 강한 추력을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만큼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슈가 민감하게 붙는 섹터를 잘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광통신주 강했죠. 물론 안 강한 업종을 또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뭐 루멘텀 홀딩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코이어런트 같은 광통신주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받았었던 마키나락스라고 하는 종목도 계속 긍정적인 시세를 그려가고 있고요. 오늘 강했던 이 광통신주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뭐 당분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그러면서 우리에겐 좀 또 먹거리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이슈예요.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그 시세가 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FCC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인가요? 네. 네, 그 이 조직이라고 있습니다. 이 FCC가
중국산 그 광 트랜시버라는 부품을 수입 금지 조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섹터 자체가 계속적으로 수급에 좀 몰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법안 관련해서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라고 하니 당연히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업체들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미국 내 광통신 섹터 종목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오늘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고 아마도 오늘 그 종목들을 보니까 기세라고 할까요? 기세들이 좀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상승을 했었고 오늘까지도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한번 쉽게 끝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FCC와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있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쪽은 내내 부진했었던 섹터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승 초입 국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이슈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쪽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몇 개를 좀 골라봤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한광통신 한번 골라봤어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5월경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내내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시장 폭락과 함께 저점들도 추가적으로 내어주는 부분들도 확인됐습니다만은 최근에 확실하게 저점을 형성했었던 구간까지 회복을 했고 지난주서부터 이제 반응이 있는 상황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가 넘게 급등을 나타냈습니다만은 역시나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혹은 눌림을 활용해서 좀 접근 전략을 좀 취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 본다면은 성호전자도 있습니다.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내 흘러내렸다가 어느 정도 지금 15,000, 16,000 구간에서는 바닥이 확인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오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역시나 다소간의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점을 준다면은 또 눌림을 준다면은 역시나 공략 대상으로 삼아보기에 부담 없는 이런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 본다면 5프로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로 우리 시간에서 또 추천을 드리고 상승률이 또 제법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내내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좀 확보를 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관련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들 종목들 위주로 다시 수급이 붙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먹거리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들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프로 진짜 추억의 종목이네요. 저희 꽤 많이 다뤘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볼 때가 됐을까요? 대한광통신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광통신주 여전히 테마성으로 살아있다.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주도 섹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섹터 단서는 우주항공 쪽입니다. 턴어라운드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 오늘 특히 방산이 강하면서 이 우주항공도 같이 날았거든요. 네. 저희 이쪽 섹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이쪽도 그동안 내릴 만큼 내렸어요. 네.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고 네.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쪽도 꾸준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을 두어도 손색 없는 섹터였음에도 계속 안 좋아 왔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이쪽으로 한번 선정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슈적인 부분들을 골라보자면 일단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공모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가 실시가 좀 됐었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죠. 거기와 이제 제주 특별자치구가 이제 공모에 참여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제2우주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우주 역량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어디가 되든지 간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또 이제 또 이런 이슈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내내 부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를 보면은 어제였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지난주 그 미국 증시에서는 또 이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보유회수 물량 그 해제 그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막 규모가 좀 상당했었기 때문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딛고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 스페이스X가 이쪽 섹터에서 상징하는 또 의미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투자 심리 개선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우주와 관련해서는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이쪽 시장 선점을 위해서 또 진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더불어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 4차 발사 이후에 이제는 매년 좀 쏘아 올리기로 했죠, 발사체를. 그렇다면 당연히 또 밸류체인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래저래 이거는 단발성으로 보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두어도 손색 없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쪽 섹터도 최근에 많이 부진했습니다. 계속 조정을 받아왔죠. 바닥권에서 내내 제한적 등락들만을 이어져 왔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가격 매력은 충분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그 타이밍이었었는데 아마도 오늘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충분히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만큼 저가 매수에도 충분히 더 유입될 수 있고, 주가들도 그에 따라서 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종목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몇몇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골라봤어요.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또 지금권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형 지석이 좀 확보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오늘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 동반과 함께 어느 정도 바닥권 탈피의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것이 좀 유의미한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하에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한번 해봤고, 더불어 본다면은 아주아이비 투자 이런 게 친숙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이죠. 내내 안 좋은 모습이었다가 완만하게나마 바닥은 지금 형성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유의미한 흐름으로 좀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봐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유독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센서뷰도 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죠. 대량 거래 수반과 함께 봉의 길이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봉으로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면은 봉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확실하게 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이슈가 전해진 만큼 이들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또 시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확실하게 뭐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좀 눌림을 활용해서 접근 전략을 짜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뭐 92%나 뛰었다고 하죠. 여기에 일단 락권 물량이 풀렸는데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 저희 다음 주 20일 날 2차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되거든요. 추가적인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 우주항공주 국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받았던 종목들도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로보티즈 여쭤볼게요. 로봇주가 참 생각보다 랠리를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리에서의 추가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까요? 뭐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고요. 앞서 광통신과 관련해서는 뭐 FCC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광통신 그 바로 전에 로봇 쪽도 FCC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또 이제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섹터라는 것이죠. 이쪽도 사실 좋은 건 다 아는데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없이 많이 좀 밀리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또 새로운 모멘텀이 좀 확보된 만큼 이제는 다시금 올라갈 일만 좀 남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내 흘러내린 모습이에요. 뭐 시장 폭락과 함께 좀 저점을 또 낮추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재차 만회가 되고 다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은 뭐 기관 수급들도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유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26만 원입니다. 근데 오늘 주가 25만 500원인가요? 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목표가 달성하면 비중 절반은 덜어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저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일단 보유가 좀 유지하고 목표가 트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따박 대표님 짱입니다요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줄 때 빠르게 따박따박 챙겨내는 전략 항상 꾸준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 마키나락스 여쭤볼게요. 마키나락스 저희 앞에서 뭐 광통신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서 좀 같이 짚어주시기도 하셨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홀딩을 해갈까요? 이것도 뭐 상승 초입이니까 좀 여유롭게 봐도 되는데 근데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종목은 뭐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7월 후반에 시장 폭락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이런 그 안 좋은 흐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시장이 좀 진정을 보이니까 바로 또 만회가 됐습니다. 상한가도 기록했었고 이틀 동안 또 쉬는 척하다가 다시 오늘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우상향의 또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그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32,000원이에요. 네, 오늘 넘었습니다. 챙겨야죠. 어떻게 예 맞습니다. 비중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요. 네.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또 흐름 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AS를 드릴 거예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은 바로 이 정도의 가격이죠. 뭐 전일 음봉의 저가 라인. 그러니까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약 28,000 정도 깨지기 전에는 뭐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흐름 보면서 다시금 AS 드릴 테니까 비중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남은 물량 한번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한 익절가를 잡아주셨으니까요. 해당 구간까지는 절반 챙겨놓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챙겨볼 종목 PS 일렉트로닉스,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완만하게나마 기술적으로는 또 이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고효율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뭐 AI 그 인프라 업체로 좀 보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AI 그 서버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실적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I와 관련해서는 뭐 시장 트렌드에도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이 정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5월 정도까지는 내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시장 때문에 좀 눌림이 좀 깊었습니다. 근데 바닥을 형성하더니 또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의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눌림이 있다라면은 제가 선 그어놓은 자리 이 추세에서는 쉽게 깨지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고 오히려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저로에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언제 진입 타점 저울질하지라고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는 방송 물상 내시초과에 또 편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유리하시게끔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또 눌림을 활용해서 한번 진입 시점을 한번 저울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는 11,500원을 설정했습니다. 손절 가격은 7,500원 설정했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요? 네, 방송 종료 후에 또 바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예. 뭐 시장도 뭐 좋아진 상황인데 전략적인 부분을 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꾸준하기 위한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장이 좋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이 안 좋아도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질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빠르게 도는 순환매가 걱정되고 시장이 변덕을 부릴 때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고 그럴 때 필요한 내용들 알차게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7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네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